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길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진짜 평등하다고 믿는 것이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여자와 남자는 평등한 게 맞는데 라고 하는 걸 전제할 수 있는 세대가 등장한 것 같아요.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했던 이 성접대 문화,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정말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슬랩! 원래 말이 빨라서 사람들이 저한테 농담삼아 래퍼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성 논자들에게는 시간은 주는데 되게 적게 주고 충분한 어떤 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굉장히 말을 빨리 하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겼거든요. 되게 2003년부터 대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비역 복학생 남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끼어들어서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계속 강의를 흐름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면 못 끼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 빨리한 말 때문에 사람들한테 래퍼란 놀림을 받게 됐고, 그리고 쇼미더머니가 나오면서 패미더머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사람들끼리 놀다가 저한테 이제 래퍼라고 하는 호칭을 줬고, 페스티벌 킥에서 언니 페미니스트라면 랩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식의 약을 쳐서 정말 준비해 가야 되는 줄 알고 가사를 쓴 거죠. 그랬더니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뷔와 동시에 은퇴를 하게 됐던. 지성과 유머와 성질?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서요. 유머 감각이 있고 지적으로 보이고 동시에 필요할 때 충분히 열과 성을 다해 성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되게 계속 페미니스트들을 이제 킬조이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왜냐면 너무 웃기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유머야말로 가장 지성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웃기지 않은데 내가 웃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웃길 때 웃어줘야 그 유머 감각들을 다 갈고 닦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웃기지 않는데 웃어주다 보니까 너무 유머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 좀 분개하는 지점이었고, 웃긴 것만 웃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뭐 질 좋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웃음들도 있는데, 막 누굴 타자화하고 누굴 비하하고 뭐 우습게 만들고 이런 웃음들 같은 걸 웃어주지 않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10대, 20대 초반까지의 여성들이 곤란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웃는다. 그런데 그 웃음은 눈은 웃지 않고 그냥 어쩔 줄 모르니까 웃어요. 당황해도 웃고 약간 화가 나도 웃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일단 웃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웃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특별히 화를 내지 않더라도.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그래도 너 무슨 일이 있니라고 다시 물어보거든요. 그럼 자기 감정을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웃으면 넘어가는 거죠. 괜찮구나, 얘. 그리고 얘의 감정은 내가 배려하지 않아도 되겠는구나. 얘가 나를 위해서 지금 모든 감정을 맞춰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아주 일상적이고 미세한 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게 공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키워드 3가지를. 어머나. 네. 저는 아마 올해 제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성착취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성매매 관련된. 지금 사실은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남성 문화가 그 일상적 성매매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전혀 사실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중인데, 그나마 약간 다행인 것은
20대 남자들이 성매매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상의 세대의 남성들에게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했던 이 성접대 문화, 성접대라고 소위 말해줬던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으면 정말 개망신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세대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여 어떤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세대들이 뭐 동물권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젠더 이슈라든지 이 세 가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더 이상 남을 착취해서 남한테 해를 끼쳐가면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저는 윤리적인 어떤 질문들을 만나고 있고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페미니즘이 그 목소리와 함께 가는 그런 목소리로 같이 영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는 투쟁의 무기가 될 수 없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여성 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장애인,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광장에 모였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세대의 등장인 것 같아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세대의 등장, 어른들을 믿지 않는 세대의 등장. 저는 그래야 근데 우리가 다른 데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평등하다고 믿는 것이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가 2004년도인가요? 그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호는 87년도에 민주주의를 만들자라고 하는 구호랑 달랐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대우를 만들었던 것처럼 진짜 여자와 남자는 평등한 게 맞는데 라고 하는 걸 전제할 수 있는 세대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전제를 강력하게 깔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 전제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더 크고 강력해진 것은 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권기면형 단독 저작이라고 하는 민망한 문구를 출판사가 홍보 문구로 사용했을 때 저기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기다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되게 이제 응원하고 기다려 주셔서 되게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2주 만에 2회를 찍었고 그리고 한 달 만에 3회를 찍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욕을 먹게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문제는 너한테 있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주장을 완전히 급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나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해. 이것도 못 받아들이면 그건 정말 당신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글을 굉장히 많이 다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은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길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갈 길이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